이야, 이게 미래 아니냐? 진짜 미쳤다 이거. 애플은 신이야. 애플 천달러 가자. 또 이러신다. 밥이나 드세요. 안녕하세요, 이썸입니다. 애플 비전 프로 하루 동안 사용해 봤습니다. 첫 느낌은 와 신기하다 정도였고 하나 둘씩 앱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퀘스트 3에는 연장선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완전 방향성이 다른 제품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퀘스트 3는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몰입형 VR, 그 게임에 좀 초점이 맞춰지면서 공간에서 활동성이 있는 것을 주로 한다면 비전 프로는 말 그대로 공간 컴퓨팅과 같은 느낌, 마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나 맥에 있는 연장선 같은 그런 느낌이었달까요. 먼저 하루 정도 사용해봤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좀 이르지만 분명 다른 VR보다 얘에 대한 무게가 상당히 무겁단 말이에요. 심지어 많은 VR들의 단점이 그거잖아요. 무게가 무겁다는 것. 거기서 비전 프로는 훨씬 더 무거운 무게로 출시했기 때문에 이 착용감이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라이트실에 있는 얼굴에 닿는 쿠션이 되게 부드럽게 느껴졌고요. 특히 요 뒤에 있는 솔로 밴드도 와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다른 VR들은 머리에 착용했을 때 뒤에 밴드가 되게 얇고 쿠션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마찰 때문에 착용감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착용을 하고 나서 옆에 있는 다이얼을 돌리면 착용이 완료되고요. 이게 너무 부드러워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게 대비 무게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비전 프로가 그 정도는 아닐 텐데 물리적으로 무게가 있으면 엄청 무거울 텐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어디서 느꼈냐면 지금처럼 고정된 상태에서 머리를 좌우로 살짝만 돌렸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만약 얘를 좀 크게 이렇게 돌리잖아요. 특히 이렇게 갸우뚱할 때는 이게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무게감이 큰 게 가장 크게 체감이 되구나. 이렇게 움직이면 무게감이 엄청 크게 체감이 됩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 비전 프로를 좀 벗고 싶기도 해요. 그리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 퀘스트를 쓸 때도 미국인에 맞춰져서 이제 착용을 하면 코 밑부분이 되게 많이 뚫려 있었어요. 근데 비전 프로도 밑부분이 좀 뚫려 있기도 한데 퀘스트만큼은 아니에요. 지금 조금만 새어 나오고 모든 게 밀폐되는 게 이것도 되게 괜찮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단점이라면 지금 여기 전면에 있는 요게 유리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루 사용해보니까 이렇게 벗었다 꼈다 벗었다 꼈다 그리고 들고 다니면 이게 지문이 너무 많이 묻어요. 지문도 많이 묻으면 문제가 뭐냐, 패스스루를 할 때도 화질에 영향을 많이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애플에서 그 광택용 천을 기본 구성품으로 준 걸까요? 지문이 너무 많이 묻으니까. 그리고 패스스루 메타 퀘스트 시리즈가 VR에서 점점 MR로 진화하는 방향이라면 애플 비전 프로는 처음부터 MR의 컨셉을 갖고 있었습니다. 처음 착용을 할 때도 가상 현실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가 펼쳐져요. 화질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이것도 엄청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긴 하지만 예를 들어 실제 제가 눈으로 보는 게 4K 아니면 8K라고 한다면 한 FHD 정도 수준으로 보이긴 해요. 확실히 퀘스트 3보다는 더 좋은 편입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착용을 하고 나서 내가 만약 맥이나 아이폰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대한 화면을 또 이제 알림이 오면 보고 싶잖아요. 만약 이렇게 알림이 와요. 그럼 내가 얘를 잡고 문자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본다면 글씨가 잘 보이진 않습니다. 노트북도 마찬가지이고요. 한 가지 더 체험했던 게 뭐냐면 만약 밝은 상황에서 빛이 많은 상황에서는 화질이 되게 좋게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저녁에 촬영하거나 빛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면 화질이 되게 많이 떨어진다. 특히 제가 집에 가서 한번 써봤는데 이게 낮에 봤던 화질에 대한 퀄리티가 맞나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화질이 많이 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신기했던 건 지금 여기를 보면 화질이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만약 밝은 빛을 보잖아요. 그러면 주변이 어두워지면서 밝기도 자동으로 맞추더라고요. 여기를 보면 밝은데 여기를 보면 주변이 어두워지고 이러한 경험을 줬다. 되게 밝은 환경이거나 아니면 밖에 나갔을 때 그때는 화질이 되게 좋습니다. 와 생각보다 패스스루에 대한 화질이 좋다 이렇게 느꼈는데 이게 저조도 환경에서 쥐약이더라고요. 지금처럼 노이즈도 꽤 많이 끼고요. 또 좋았던 점도 있습니다. 대부분 VR을 처음 사용하게 된다면 나만의 공간을 설정하고 주변에 있는 장애물들을 설정하고 나서 그 다음 게임이나 여러가지 컨텐츠들을 즐기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비전 프로는 되게 자연스럽고 그리고 내가 설정할 레이아웃은 그냥 거기에 대부분 고정되어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여기서 사파리를 띄워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사파리는 그 자리에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얘를 이제 여기 뒤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이제 다른 장소에 이동하잖아요. 그럼 지금 이 공간에서는 여기에 고정이 되어 있지만 만약 새로운 장소에 간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크라운을 꾹 누르면 다시 새롭게 정렬이 됩니다. 생각보다 이 경험이 되게 좋았어요. 다른 VR들은 새로운 장소에 가면 스캔하는 시간도 꽤 많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몰입 환경에서도 다른 사람이 다가오는 게 되게 좋았습니다. 누가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되게 희미하게 이렇게
이렇게 실루엣만 꽤 오랫동안 좀 실루엣에서 남는데 와 자연스럽게 사라지네요. 만약 내가 이제 몰입형 컨텐츠를 즐기고 있더라도 누가 다가온다면 컨텐츠의 몰입을 방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점은 좋았지만 반대로 또 생각하면 내가 만약에 움직이고 있잖아요 집에서 간단히, 그럼 이게 생각보다 늦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벽이나 장애물에 박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시야각은 생각보다 좁은 편이에요. 조금 이제 답답하다라고 느낄 정도는 되기는 한데 오히려 이제 비전 프로가 갖고 있는 이러한 화질, 컨텐츠에 대한 화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약간 좀 상쇄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나마 조금 단점이라면 내가 움직이거나 빠르게 회전을 했을 때 이때 모션 블러가 좀 있어요. 또 옆에서 보잖아요. 그럼 지금 제가 봤을 때 UI는 평면처럼 보이지만 옆에서 보면 이것도 입체감 있는 UI로 나오는 게 재밌더라고요. 다음은 제스처에 관한 부분. 이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원래 VR이 이렇게 컨트롤러가 있고 이것을 조정하면서 컨트롤을 많이 하는 방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비전 프로는 처음 나올 때 내가 눈으로 가리키는 방향으로 자동으로 포인팅이 된다는 거예요. 마인드, 세팅, 앱스토어, 메일, 내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포인팅이 되고 여기서 그냥 제스처로 하면 선택이 되는 이러한 방식이 처음에서 진짜 짱이다. 생각보다 이게 마우스를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VR이나 MR에 비해서는 훨씬 편리하긴 하지만 적응하는 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마치 지금은 제가 하루 정도 사용했기 때문에 조금 익숙하긴 하지만 처음 사용할 때 마우스를 처음 접하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생각보다 손가락 제스처의 범위가 되게 넓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포지션에서 손가락을 해도 인식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바라보고 지금 여기서 해도 이렇게 되고요. 비전 프로 밑에 손가락이 있어도 되게 편해요. 편하게 그냥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포인팅하고 탁 하면 제스처가 모두 다 먹는 거. 손을 비전 프로 근처에 둬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쓰면 대부분 다 인식하더라고요. 저는 그나마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눈으로 이렇게 포인팅을 한다고 했잖아요. 완전 정확하진 않았어요. 물론 제가 근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마치 100%면 좋을 것 같은데 한 7, 80%? 그 완전 정확한 포인팅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 프라이버시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봐요. 지금 조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인식률이 나중에 업데이트로 개선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좀 답답하기는 해요. 눈으로 제스처 하는 거는 적응이 잘 되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마우스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편합니다. 키보드 띄우는 건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다가와서 적응되면 눈으로 포인팅하고 손가락으로 클릭하고 이렇게 스크롤하는 제스처는 생각보다 되게 편리했어요.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제스처가 있는데 저도 좀 불편했다고 느낀 게 뭐였냐면 만약 지금 있는 상태에서 홈 화면을 들어가려면 디지털 크라운을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눈을 위로 바라보고 클릭해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홈 화면이 자동으로 뜨는 한 방에 뜨는 제스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아직까지 못 찾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크라운을 계속 돌려서 꺼내야 하는 게 생각보다 조금 귀찮게 됐습니다. 나머지 제스처는 되게 좋았어요. 만약 사파리에서 줌인 같은 것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당기고 하는 거 이거 진짜 부드러워요. 거의 미쳤어요. 옆에 키보드 잠시 가고 스크롤은 진짜 미치도록 편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한 것은 사진입니다. 만약에 내가 한 가지 사진을 고릅니다. 좀 오래된 그런 사진이거든요. 무려 2020년에 찍은 사진. 이것도 줌인이 가능합니다. 요거를 제가 조금 더 앞에 다가와서 실제 만지는 것처럼 또 돼요. 이렇게 줌인. 그래서 이러한 제스처는 대부분 좋았고 제가 이제 좀 불편했다고 느낀 건 만약 이제 서치 같은 걸 보잖아요. 앞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손가락을 여러 개 할 수 있긴 해요. 대부분 허공에서 타이핑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클릭감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오타가 좀 많이 나서 이제 최대로 쓸 수 있는 건 이렇게 이제 독수리 타법은 그나마 좀 쓸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괜찮았던 건 키보드가 만약 제가 여기서 이렇게 터치를 하잖아요. 키보드 깊이감도 좀 느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터치하면 이렇게 입력이 되고요. 이 키보드도 조금 멀리 가면 여기서 안 돼요. 이거 여기까지 찔러야 돼요. 이런 깊이감에 대한 디테일은 좋았다. 하지만 키보드를 완전 대체하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멀티태스킹. 퀘스트 3 같은 경우 한 번에 한 개의 앱만 실행할 수 있지만 비전 프로는 그냥 일반 PC처럼 여러 개의 앱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파리 탭은 거의 무한으로 가능한 것처럼 보였어요. 지금 저도 이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띄워놨는데 예를 들어 필요하다면 이것도 옆에 이제 이렇게 띄워놓고요. 또 여기서도 만약에 네이버 하나 더 필요하다면 옆에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창 크기도 모두 조절 가능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길쭉하게도 되고요. 또 사파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앱도 동시에 실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진, 아까 봤던 사진도 그냥 위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올려둘 수 있고요. 네, 뮤직도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고, 이제 애플 TV 같은 앱들도 네, 이렇게 띄워 놓을 수 있습니다. 메시지도 이렇게 뒤에 띄워 놓을 수 있고, 디즈니 플러스도 원한다면 동시에 이렇게 띄워 놓을 수 있습니다. 거의 360도로 원하는 만큼은 다 띄워 놓을 수 있어요. 여기서 또 애플의 디테일이 있잖아요. 창을 움직일 때마다 밑에 있는 그림자도 진짜 신기하게 비슷하게 묘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창도 보면, 야 이거 봐요, 그림자. 그림자 봐요. 미쳤어요, 이렇게. 그리고 비전 프로를 쓰면서 기대하지 않았지만 되게 좋았던 것, 공간 비디오. 야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사진 앱을 이렇게 띄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은 공간 비디오를 지원하진 않아요. 근데 비전 프로나 아이폰으로 요즘 공간 비디오 촬영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자 지금 이렇게 보면 공간 비디오로 찍은 영상입니다. 3D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거를 확대했을 때예요. 만약 여기서 딱 확대를 하면, 야 실제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은 이런 모습 볼 수 있고요. 와 진짜 내가 아까 전에 같이 있었는데 현실적인 느낌. 와 내가 아까 전에 그 공간에 있었던 그 느낌이 다시 나요, 다시. 진짜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몰입감을 보여주는 게 공간 비디오였습니다. 만약 내가 어디 장소에 갔다, 이거는 내가 나중에 다시 또 보고 싶다, 아니면 우리 부모님 영상이나 사진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잖아요. 그거를 비전 프로나 아이폰으로 공간 비디오를 촬영해 놓는다면 나중에 갔을 때 와 이 몰입감이 진짜 장난 아닐 거예요. 저는 진짜 이거는 1도 기대 안 했는데 와 써보니까 와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행 갔을 때 공간 비디오로 여러 가지 좀 입체감 있게 찍어놓고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딱 이렇게 누워서 비전 프로로 그때 내가 어땠지 하고 딱 보면 현실감이 그냥 바로 팍! 와 진짜 공간 비디오 대박이에요. 근데 비전 프로를 쓰면서 또 단점이 뭐냐면 마치 아이폰 1세대, 아이패드 1세대를 보는 것처럼 이게 너무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즐길 앱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앱스토어에 가서 보잖아요. 앱스토어에 보면 여러가지 앱이 일단은 있기는 해요. 대부분 비전 프로를 위한 앱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쓰기 어렵더라고요. 비전 프로를 위한 베스트 앱도 보면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앱들이 많이 있진 않죠. 그래서 앱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비전 프로가 아무리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더 재밌게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보는 넷플릭스 있잖아요. 딱 검색을 하면 넷플릭스 앱조차 없어요. 지금 그나마 있는 게 미국에서 많이 보는 뭐 맥스라든지 디즈니 플러스 이런 앱들만 이제 현재 존재하는 상황이고, 여기서도 애플 비전 프로 전용 앱이 있고 아이폰과 아이패드 앱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떠한 느낌이냐, 우리가 애플 실리콘이 나왔을 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앱을 애플 실리콘 맥에 다운받아서 쓸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모든 앱을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운로드 가능한 앱이 따로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과 비슷해요. 아이패드랑 아이폰에 넷플릭스 앱이 있는데 여기는 안 나와요. 심지어 유튜브도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도 사파리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중에 노트 같은 것도 잘 활용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프리폼 앱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이런 펜을 선택해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펜은 없잖아요. 근데 이 허공에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딱 터치하면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이런 것도 잘 쓰면 재밌을 것 같은데 지금은 쓸 수 있는 앱이 너무 제한적이다. 진짜 별로 없어요. 기본 앱도 그렇게 크게 많진 않고요. 카드 게임 있나? 그럼 실제 비전 프로에서 나오는 화면의 크기는 어느 정도의 사이즈가 될까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제가 소파에 앉아서 바로 앞에 있는 77인치 TV랑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이 TV랑 비교해도 비전 프로에서 나오는 스크린의 크기가 훨씬 크더라고요. 심지어 비전 프로는 거리에 따라 창의 최대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최소 크기로 해도 77인치보다는 훨씬 크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못해도 120인치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앱이 별로 없다고 했잖아요. 앱이 별로 없는 대신 제가 즐겼을 때 되게 만족감이 좋았던 게 뭐냐면 애플 TV 같은 영상 보는 컨텐츠는 몰입감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게 저작권 때문에 화면 녹화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창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크게 당길 수가 있고요. 창 크기도 조절 가능합니다. 또 영상을 볼 때 이런 이제 시네마 모드가 있어요. 시네마 모드도 이제 녹화가 안 되는구나. 네, 근데 영상을 볼 때 몰입감 진짜 좋고, 심지어 제가 이제 그래비티 같은 것도 그냥 2D 영상이 아닌 3D 영상으로 봤거든요.
와 3D 영상 보기도 진짜 좋더라고요. 만약 영화 보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애플 TV 퀄리티가 되게 높다 보니까 이걸로 보면 와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만족감이 되게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화 화질 좋은 거 보면 진짜 미쳐. 특히 F1이나 스포츠 경기를 비전 프로로 보면 엄청나게 만족감이 좋다 하더라고요. 자, 제가 길지는 않지만 하루 정도 비전 프로를 사용해봤을 때의 느낌. 얘는 돌아다니면서 쓰기보다 고정된 한 자리에 앉아서 쓰는 게 훨씬 만족감이 좋은 기기인 것 같습니다. 쓰면 쓸수록 VR, MR 장비라기보다 애플이 추구하는 공간 컴퓨팅이라는 의미도 뭔지 조금 대략적으로 알 것 같긴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VR과는 느낌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마치 아이패드와 맥 그 사이에 있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진짜 너무 색다른 경험이었고 또 그런 점도 있어요. 처음에 쓸 때는 와 앱도 별로 없고 이제 재킥도 불편하고 키보드도 불편하고 그런데 또 여러 가지 앱을 제대로 경험해보니까 더 진득하게 써보고 싶다는 생각. 근데 아직까지 그것도 있어요. 이게 500만 원 넘는 기기인데 이게 500만 원의 가치를 과연 할까? 그거는 아직까지도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아무튼 오늘은 비전 프로의 하루 사용기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이것도 이제 설 연휴 동안 꾸준히 좀 사용을 해보면서 일주일간 사용을 하면서 일주일 사용기록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오래 쓰니까 눈이 아프고 확실히 무게감이 벗으니까 확 체감되네요.